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약학과 분자독성팀 경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Anti-cancer effects of GV10 activated Jughe T-cell in androgen independent prostate cancer cells입니다. 한번 해석해보죠. 항암 효과를 보는 거네요. GV10이라는 약물과 주켓이라는 이름을 가진 활성화된 T셀의 항암 효과를 그것도 안드로겐에 의존적이지 않은 전립선 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GV10은 노화를 방지해주는 텔로머레이즈에서 유래된 펩타이드 약물입니다. 텔로머레이즈는 암세포에만 존재해서 무한한 증식을 할 수 있게 해주죠. T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세포 중 하나입니다. 수지상세포가 텔로머레이즈 유래 약물인 GV10을 인식하고 주변 면역세포들에게 보여주면 그 주변 면역세포들이 텔로머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안드로겐은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계 약물인데요.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사용되는 전립선 암세포는 모두 이 호르몬계 약물에 대해 내성을 가진 Castrate Resistant Prostate Cancer (CRPC) 세포인 DU145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일반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거나 내성이 생겨 기존 방식으로는 약물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죠. 앞서 설명한 GV10도 표적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와 전립선 비대증 등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전립선 암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한 실험들은 전립선 암 세포인 DU145와 GV10 그리고 면역 반응을 보여줄 T세포와 이 T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약물이 사용됩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GV10이 우리 면역세포를 공격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T세포를 죽이지 않는 최대 농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위쪽의 마이너스 표시는 T세포에 이 물질을 처리 안 한 것, 플러스는 처리한 것이고 아래는 GV10을 처리한 농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농도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왼쪽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 검은색 부분 위에 별이 2개 달려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컨트롤에 비해 100 마이크로몰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유효하게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즉, T세포를 일하게 하는 물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GV10을 고농도로 처리하면 T세포는 죽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같은 농도에서 흰색 부분을 보면 별이 표시되지 않았어요. 세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앞에서 컨트롤이니 뭐니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컨트롤이란 대조군을 말하고 대조군이란 아무런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실험들은 전부 이 계획대로 실행했답니다. 한번 이 5개의 군들 사이에서 컨트롤을 찾아봅시다. 아무 짓도 안 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이 친구, 전립선 암 세포인 DU145만 있는 군입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의 효과를 보는 것이라 오직 DU145만 존재하는 첫 번째 군이 바로 컨트롤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컨트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염두에서 다음 데이터를 한번 봐봅시다. 왼쪽에 대조군인 컨트롤이 있고 오른쪽에는 약물들이 처리된 실험군이 있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TNF와 IL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적혀져 있네요. 이 TNF와 IL이 무엇일까요? 바로 면역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러면 TNF와 IL, 인터루킨 밑에 있는 숫자들은 사이토카인에 대한 퍼센트 값들이겠네요. 다시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그림들은 사이토카인들의 양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해 보기 위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화학물질이죠.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컨트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전립선 암세포와 T세포만 존재하는 친구들이 컨트롤, 대조군입니다. 이처럼 실험 목적에 따라 대조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실험을 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컨트롤에서 TNF-알파와 인터로킨-2의 퍼센트 값과 비교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약물과 효과를 보고자 하는 약물인 GV테논을 처리한 군에서 퍼센트 값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을 처리하면 T세포의 화학 무기인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분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학 무기들은 우리 몸에 퍼진 암세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암세포를 더 많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사실 사이토카인의 분비량 변화만으로는 정말로 암세포를 죽였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으로 정말로 전립선 암세포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암세포와 우리 몸의 세포들은 물론 다른 종류의 세포들은 모두 본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위험이 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는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올챙이는 꼬리가 있지만 성체가 된 개구리는 꼬리가 존재하지 않죠. 에이팝토시스 과정에 의해 꼬리가 서서히 사라진 겁니다. 바로 이 에이팝토시스를 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컨트롤, 대조군은 전립선 암세포만 존재하는 친구이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왼쪽 하단이 살아있는 세포, 오른쪽 하단은 세포 자멸사 초기 단계, 그 위는 후기 단계이고 왼쪽 상단은 죽은 세포입니다. 컨트롤에 비해 시계 방향으로 많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죠. 여전히 GV테논과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전립선 암이 죽었다는 확신을 얻기 어렵다면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 별표에 대해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실험 결과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유효한 결과인지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전체 세포 중에서 세포 자멸사의 후기 상태에 놓인 세포들의 퍼센트 값들을 보면 컨트롤과 두 가지 약물을 모두 처리한 군의 차이가 별 한 개만큼의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군보다 두 가지 약물을 처리한 군에서 세포 자멸사 후기 단계에 놓인 세포들이 통계적으로 인정할 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 자멸사가 진행 중인 모든 세포들을 비교했을 때 암세포와 약물로 활성화된 T세포만 있을 때보다 이 둘의 GV테논을 처리한 군에서 세포 자멸사를 겪는 암세포가 더 많음을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봐도 세포 자멸사를 겪는 암세포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활성화된 T세포와 GV테논이 처리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V테논과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이 전립선 암세포를 죽인다는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웨스턴 블롯이라는 실험으로 단백질 수준에서 세포 자멸사가 일어난지 증명할 수 있답니다. 단백질은 여러 역할을 가지지만 이번 설명에서는 신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백스는 세포 자멸사를 일으키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BCL2는 세포 자멸사를 막으려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즉 백스는 많아지고 BCL2는 적어져야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겠죠.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오직 암세포만 있는 검은색 상자와 암세포의 GV테논은 처리했지만 T세포는 활성화되지 않은 초록색 상자를 비교해보면 별 한 개만큼의 차이를 보이네요. 초록색 상자와 GV테논, 활성화된 T세포가 존재하는 빨간색 상자에는 별 두 개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방금 전에 백스는 많고 BCL2는 적어야 세포 자멸사가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럼 BCL2에 백스를 나눈 값이 작을수록 세포 자멸사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에 비교할 것은 많고 염두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죠. 한 번 더 짧게 요약해 봅시다. 실험하기에 앞서 GV테논이 면역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GV테논은 활성화된 T세포의 독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GV테논과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같이 처리했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
면역세포의 화학 무기인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한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세포는 면역세포가 무기를 많이 만든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정말로 암세포를 죽였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포 자멸사가 된 세포들을 관찰함으로써 정말로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것을 단백질 수준에서까지 증명해냈죠. 면역을 표적으로 한 항암제인 GV10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면역세포를 이용한 간접적인 항암 효과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적어 보이네요. 이번에 진행한 세포 외 실험에서는 유효한 결과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문제는 생체 내에서의 반응입니다. 앞으로 GV10에 대해 좀 더 진행될 실험들을 위해 많이 공부해야겠네요.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분자 독성팀 경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